네, 다음 코스닥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한양행 기업 공시와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렌라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국산 항암제 분야에도 좀 연구가 활기가 띠고 있습니다. 여러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훗날 제2의 렌라자를 위해서 속속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암 신약 개발을 추진 중인 HL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HLB가 지난 5월에 좀 FDA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발된 그러한 네.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좀 재허가를 신청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 또 어떤 내용이 전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재허가를 신청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좀 그거에 대한 관한 그런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HLB는 이 리보세라빌 개발을 해서요. 항서제약의 캄렐주맙이라는 이 병용용법으로요. FDA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FDA가 이 지난 5월 17일에 그 HLB와 함께 항서제약의 보안 요구서안 CRL을 보내면서 허가가 불발이 된 겁니다. 이 CRL은요, FDA가 승인을 위해서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이 초과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회사에 보내는 공문 보안 공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받았다는 것은 좀 다시 재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어제 다시 그 재심사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하고 재도전을 한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HLB가 FDA의 간암 신약 리보세나릭과 이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용법에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요. FDA 허가에 재도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FDA 재심사 서류를 접수하면요. 클래스 1과 2로 나뉘어져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 그 필요한 사례를 이 클래스 1로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최종 허가까지 최대 2개월 기간만 소요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클래스 2로 구분이 된다면요. 승인 여부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리보세나립은요. 이 암의 성장에 좀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차단하고 암을 사멸하는 이 TKI 계열의 경구용 약물인데요. 빠르면 올해 내인 11월 중에 늦으면 내년 3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HLB 관계자는요, 허가 일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빠르면 올해 내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면서 FDA가 이 서류를 받아본 뒤에 클래스 1과 2 여부를 다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에 재도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었죠. 어제 전거래일 어제는요.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0.22% 상승하면서 91,400원 지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제치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랐는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좀 좋은 흐름 보이면서 HLB가 다시 4위 자리를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클래스 1이나 또 클래스 2에 따라서 좀 승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가 이 카이스트 이 학내 창업 기업을 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HLB가요, 카이스트 내 창업 기업인 유로토브를 인수합니다. 유로토브는요, 뇌과학 권위자이자 이 카이스트 생명과학 교수인 김대수 박사가 이끌고 있는 벤처 기업인데요. 파킨슨병 그리고 근긴장 이상증 등 이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HLB 지원하에 따라서 조기에 비임상을 마치고 한국과 미국 등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HLB가 뉴로토브를 인수하고 파킨슨병 등 이 난치병 뇌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로토브 주식 54만 9,809주
보통주를 160억 원에 취득하는 방식으로요.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HLB는 이 뉴로토브 지분 73.02%를 확보해서요.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뉴로토브를 창업한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는요. 대금의 70%를 그 HLB 자사주 취득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HLB와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로토브는 기존의 치료제가 구현할 수 없었던 이 새로운 개념의 파킨슨병 유전자 치료제 NT3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파킨슨병은요,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을 하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 세포가 사멸한 뒤에 이 파킨슨병은 좀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학계 정설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도파민 세포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뉴로토브가 새로운 치료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사멸이 되더라도 파킨슨병의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착안을 해서 도파민이 줄면 이 뇌의 시상핵에서 발생하는 이 반발성 흥분 신호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이 반발성 흥분 신호를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차단할 경우에는요, 도파민에 대한 이 해결이 없이도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해당 기전이 확인이 됐고요.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유련에도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HLB 그룹 최고 기술 책임자는요, 이렇게 뉴로토브의 인수를 통해서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뇌질환 분야에서도 좀 다각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밝혔고요. 이렇게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뇌질환, 그리고 만성 대사질환 등 이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신약 개발 역량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HLB의 이 장기적인 미래 가치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이 HLB의 계열사들이 또 주가가 다 같이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났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오늘장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사채 물량을 신주로 발행을 하면서 약 10만 주를 추가로 상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좀 오늘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또 HLB 이노베이션이 미국 기업을 자회사로 좀 편입한다, 이러한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소식 어떠한 소식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HLB 이노베이션 소식입니다. 이 HLB의 성장 모델을 좀 따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HLB 이노베이션이 미국 카티 치료제 개발 기업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100% 자회사인 HLB 이노베이션 USA가 이 베리스모와 삼각 주식 교환과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4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해당 거래는요, HLB 이노베이션과 HLB 이노베이션 USA가 각각 상대방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HLB 이노베이션 보통주를 베리스모 구주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HLB 이노베이션 USA가요, 베리스모와의 합병이 완료가 되면 이 HLB 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 베리스모가요, 최초의 카티 치료제 킴리아를 개발한 이 미국의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참여해서 설립하게 된 그런 바이오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함께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재까지 개발된 카티 치료제가 혈액암을 치료한다라는 거에 대한 국한을 좀 넘어서요. 이 한계를 더욱더 넘어서 더욱더 그 다른 치료제들도 개발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카티 플랫폼을 통해서요, 난소암, 당관암, 그리고 중피종에 대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HLB 이노베이션은 이 베리스모의 임상을 지원해서요, 자사의 기업 가치 개선과 또 추가 유동성 확보를 아우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방침이고요. 이 HLB 이노베이션 김홍철 대표는요, 이 카티 부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이 포진한 기업을 이 HLB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인수하게 된 것은 좀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사는 베리스모의 임상과 또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더욱더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HLB 이노베이션이 또 베리스모와 합병을 하겠다라는 소식 살펴봤고요. 또 HLB 파나진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HLB 파나진은요, 이 유전자 진단 제품 전문 업체인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고정밀 나노 기술을 활용한 진단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글로벌 시장 진출에 좀 쟁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인데요. WHO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할 수 있는 넥스 팬데믹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지목을 하면서 각 국에서 특허와 함께 이 각종의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제품군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HB 파나진은요, 지난 9일에 자회사 바이오스퀘어가 양자점 기술이 접목된 나노 입자 제조 기술과 관련해서요, 중국의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렉나자에 대한 오리지널 동반 진단 기기로 인해서요, 이 식품의약청 허가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렉나자가 처방이 국내에서 좀 본격화가 되면 HB 파나진도 매출이 함께 증가할 것이다라는 또 수혜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HLB와 계열사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HLB 공시 요약입니다. FDA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닉과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용법의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FDA 허가에 재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HLB는 유로토브를 인수하고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HLB는 유로토브 지분 73.02%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등극합니다.